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사춘기 때는 정말 고민이 많은 나이입니다. 맞습니다. 학업 성적도 고민이고 네. 친구 관계도 고민인데 그래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외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잖아요. 네. 근데 여드름은 왜 하필 그때 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드름이 사춘기의 꽃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고민 중에 네. 고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드름 없이 깨끗한 피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하지만 정작 이때가 되면 2차 성징과 함께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엔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면서 여드름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가 하면 성인 여드름 환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해 대한여드름학회가 서울시 초등학생 6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36.2%가 여드름 환자였는데요. 경우에 따라 여드름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에 흉터까지 남기게 되죠. 청소년기의 가장 큰 피부 고민, 여드름. 다양한 증상에서 흉터 관리법까지 여드름에 관한 모든 건강 정보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청소년들이 외모에 참 관심이 많다 그런 네.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인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피부 미인이 그렇죠. 가장 미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진짜 공감이 가는 게 그러니까 뭐 꿀피부다, 뭐 동안 피부다 이런 말들이 계속 네. 생겨나는 것 같아요. 다은 씨 피부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예.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잘 좀 들어보시고요. 네. 자, 청소년기에 여드름까지 좀 많이 나면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죠. 네. 피부과 전문의 곽태훈 선생님,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뭐 평소 제가 네. 느끼는 거지만 피부가 정말 좋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학창 시절에 혹시 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셨나요? 그리고 고민해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툭툭 뭐 짜서 없애버리니까 예. 괜찮아지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역시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피부는. 자, 뭐 아기 피부 그대로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여드름은 왜 생기는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생깁니까? 여드름 들으면 과다한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섬에서 생성된 피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골마서 염증이 생기는 게 원인입니다. 여드름은 흔히 우리 사춘기의 전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최근에는 소아 여드름, 성인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10세 미만에서도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아 발병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고 이제 소아 청소년 여드름이 그냥 당연한 성장 과정의 하나가 아니라 만성 피부 질환으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아에서 이제 여드름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식습관 문제를 첫째로 꼽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 때만 해도 사실 중학생 때 좀 많이 네. 났고 초등학생 때는 별로 여드름을 못 봤는데 요즘은 진짜 안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글쎄요. 지금 요즘은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그 여드름이 나는 연령이 많이 적어지고 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적어도 중학교 한 2, 3학년 돼야 이 청춘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청춘의 꽃이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만 돼도 이렇게 예. 피어난다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래 봤더니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2차 성징도 빨리 나타나고 그 이제 심지어 이 초등학생들의 초경 연령이 말이죠. 과거에 비하면은 2살이나 젊어져 가지고 한 11살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4학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이제 초경 연령도 빨라지고 2차 성징도 빨리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음식
좋은 영양 뭐 이런 원인도 있지만은 저는 또 여기에 하나 덧붙여야 될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 과도한 스트레스, 이 청춘의 고민이 한 중학교 좀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여드름이 언제 심해지는지 계절적인 그 시기도 좀 궁금한데 네. 왜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건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둘 다 심한가요?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이제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고 또 자외선 때문에 여드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은 많이 춥진 않지만 이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에도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겨울에 찬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또 실내 난방기 사용의 증가로 피부의 건조화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수분을 잃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모공을 막아서 피부 밖으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염증이 심해지고 여드름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드름은 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 뭐 1년 12달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저도 여드름 좀 압니다. 제가 네. 많이 나봤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는 여드름도 있고 막 얼굴 전체에 피어나는 그런 여드름도 있어요.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모든 사물에는 각기 이제 모양도 다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듯이 예. 여드름도 각기 다른 모양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종류를 나눠보면 면포성 여드름과 구진성 여드름, 또 농포성 여드름, 웅계성 여드름, 켈로이드성 여드름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예. 먼저 면포성이나 구진성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서 피지 배출이 지연됨에 따라 생기는 여드름으로 비화농성 여드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곪게 되면 여드름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역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면포라는 말은 뭔가요? 네, 면포는 2가지. 예. 우리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끝이 까맣게 피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막혀서 하얗게 피지가 있는 경우를 예, 2가지를 그렇죠. 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예. 네. 농포성 여드름은 피부 깊숙이 농포를 만드는 단계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에 골마 있는 고름 주머니가 크기 때문에 피부 흉터를 남기기 쉬워서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 웅계성 여드름은 여드름 중에서 가장 심한 형태로 크게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여드름입니다. 제가 할 때는 여러 개의 면포가 지리개져서 고름과 섞여 배출되는 형태로 손으로 만지거나 자극을 줘서 스스로 짜내는 행위를 하시게 되면 심한 흉터를 남길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여드름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났던 부위가 더 크고 단단하게 튀어오르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에는 여드름이 특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켈로이드 흉터로 남지 않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예. 네, 뭐 들어보니까 여드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피부 타입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지성이냐 건성이냐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에서 여드름이 훨씬 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건성 피부라고 여드름이 전혀 생기진 않고 또 대부분 우리 피부를 측정하게 보면 건성, 지성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는 복합성, T존 부위는 지성이고 나머지 부위는 건성인 복합성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피부 화장을 잘 가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네. 남성분들 못지않게 여드름이 많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잦은 세안. 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세안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얀 피지가 원인이 되는 면포성 여드름. 이거를 이제 성인 여드름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세안도 자주 하고 화장품도 자주 바르고 또 얼굴에 또 신경을 쓰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또 성인 피부에 이 여드름의 한 원인이 된다 하니까 여성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성인 남성은 3%가 여드름,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는 무려 12%니까 4배에 가깝죠. 여자들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은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거나 뭐
이거는 영원히 못 바뀔 겁니다. 여러 가지 팩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드름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의 법칙 풀어가 보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이죠. 이게 뭐 나날이 인기가 더하다 보니까 꼭 나도 출연하고 싶다 뭐 이런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드름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 뭐죠? 네,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근데 참 저도 궁금한 네. 질문이었는데 오늘 한번 풀어보죠.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노력을 하셨길래 이렇게 빛나는 피부가 완성이 되셨는지. 뭐 저녁에 뭐 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부에 노폐물이 뭐 땀으로 다 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여드름이 많이 없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아마 O. 네, 아마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걸 많이 먹다 보면 네네. 몸 체내에도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게 피부에도 표출이 되지 않을까. 과다하게 먹으면 그럴 것 같아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네, 그렇게 단 것을 섭취했다고 해서 여드름이 난다고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냥 피부 자체 모공 안에서의 네. 그게 좀 이렇게 배출이 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땀이나 이런 것들이 피지들이 쌓여 있어서 그게 조금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전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아, 피부도 유전이다. 예, 예. 그리고 뭐 식습관이나 뭐 이런 예, 것도. 요새 또 학생들 잠도 잘 못 자고 네. 음식도 그냥 밥 안 먹고 빨리 먹는 거 안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그게 클 것 같은데.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기분 안 좋을 때 초콜릿 먹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고 보면은 좋은 성분도 많을 것 같아서 여드름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네. 사춘기 때보다는 저는 뒤늦게 거의 20살 넘어서 저는 조금 많이 났어요. 한창 그때는 외모에 관심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네. 여드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참 남모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화장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드름의 흉터나 뭔가 뾰루지 낳는 부분은 네. 붉은기를 누군가한테 보인다는 게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이제 두꺼워지고 두꺼운 만큼 또 이제 피부는 더 나빠지고 그쵸. 매번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 네.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저는 X. 네.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여자분 같은 경우는 네. 달콤한 거에 대해서 네네. 조금 그게 먹는 거에 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단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좀 진짜 궁금합니다. 여드름에 초콜릿이 영향을 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초콜릿이나 기름진 음식이 흔히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학설은 초콜릿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고탄수화물식이나 과도한 유제품의 섭취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학설이 더 많습니다. 예. 네. 흔히 뭐 우유빛깔 피부다, 뽀얀 피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 뭐 교수님 실제로 우유가 그렇게 뭐 피부에 좋지는 않은가 봐요. 피부에 좋죠, 우유가. 단 이제 이게 피부 여드름이 아주 심한 경우, 사실 경우에는 우유가 여드름을 좀 악화시킨다 하는 연구 결과는 있더라고요. 이게 네. 2006년 추적 연구를 보면은 그것도 다량의 우유, 200mg이면은 한 팩입니다. 이걸 하루 3번 먹는 그룹하고 그렇지 않는 그룹에서 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우유 속에는 이 성호르몬의 전구 물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호르몬도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에 비하면 섭취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뭐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도 보도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곽준 선생님도 이야기했듯이 탄수화물, 결국 이게 당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탕 같은 단 거하고 유제품 또 이런 게 믹스돼서 달달한 유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피지샘을 자극하는 이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피부에 전반적으로 안 좋다 하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여드름이 아주 심한 경우 내가 우유를 먹어서 여드름이 악화되더라 하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키가 커야 되니까. 예. 자, 다음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자외선 차단제는 여드름을 악화시킨다입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사실은. 자,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예. 바르지 않았을 때 햇빛에 그냥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피부 안에서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조직들이 뭐 어떻게 손상이 되거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그 조직 손상시키는 것을 저희가 좀 막아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크게 바른다고 해서 이게 또 여드름이 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X. 네. 햇빛을 차단해야지만 네. 예, 피부가 보호가 되니까 예, 차단제는 필수적으로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 피부도. 여드름 피부에는 너무 지성적인 차단제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드름 타입에 맞춰가지고 나온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자외선 차단제는 네. 피부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무조건 발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안 바르면은 피부가 더 상한다고 생각해서 여드름 네. 피부든 아니든 간에. 네네 무조건 발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이게 잘 씻어주기만 하면은 네. 자외선 피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네.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근데 밤에 잘 때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자외선 차단제는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이제 이게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두껍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좀 피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저는 정답을 O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특히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 성분이 모공 폐색성이 아주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지 않던 분들도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하. 여드름이 기존에 있는 경우에 이런 성분이 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게 되면 여드름이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즘 많이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여드름이 잘 생기고 여드름 피부인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 이렇게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마지막 분 말씀처럼 피부에 잔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남지 않도록 세안을 꼼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반대로 자외선은 여드름을 어떻게 좀 악화시킵니까? 어떻습니까? 강한 자외선은 여드름을 예. 무조건 악화시킵니다. 아. 땀이 차이기 때문에 노폐물이나 피지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한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얇게 좀 도포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청소년기에만 나는 게 아니라 성인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여드름이 남기고 가는 상처입니다. 네. 예, 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처의 종류가. 네. 여드름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 뭐 저도 여드름을 좀 알았고 우리 교수님도 알았다듯이 사춘기 때 여드름을 조금 앓고 지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심한 염증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염증과 부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안면 홍조증이
될 수가 있고 또 과다한 피지 분비로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공 확장이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여드름이 있던 부위에 생기는 여드름 함몰 흉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드름 흉터란 말 그대로 여드름이 있던 자리에 피부가 손상되어 함몰된 상태로 남은 것을 말합니다. 여드름 흉터의 원인은 여드름을 함부로 손으로 짜거나 심하게 골마 터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흉터 조직으로 바뀌면서 패인 여드름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일단 패인 여드름 흉터가 한번 남게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조기에 여드름 흉터도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또 특히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남은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대인기피증까지 오는 경우도 제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여드름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여드름이 한번 나면요 짜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짜야 좀 나아지고 기분도 기분도 좋아져요? 상쾌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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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 위생 문제 때문에 짜지 말라는 거죠? 네, 거울을 보면 사실 안 짤 수는 없습니다. 여드름을 짜주지 않으면 모공 속의 피지는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염증성 여드름은 짜주지 않으면 빨리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드름을 집에서 직접 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 집에서 손을 대게 되면 귤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피부가 돼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한두 개 정도 생기면 각질 제거제나 피지 제거제로 피지를 제거를 하시고 또 곰기 시작하면 집에서 손을 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마서 저절로 터지는 게 흉터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따라서 여드름은 함부로 짜면 안 된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어렵네요. 네. 예. 근데 반대로 여드름을 안 짜면 점이 네.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을 안 짜면 점이 된다는 말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드름은 모낭 피지샘의 염증성 질환이고 점은 모반세포가 많이 증가해서 생기는 피부 양성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병 자체 기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 여드름 후에 점이 생겼다는 환자를 보는데 이 경우에는 그 우연히 그 자리에 점이 동시에 생긴 거거나 아니면 여드름 상처 후에 생긴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네. 톡톡이라고 해가지고요. 저도 네. 뭐 발라봤습니다만 물파스처럼 생긴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대체 어떤 성분입니까? 네, 톡톡이라는 약은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에 바르는 여드름 약이 되겠습니다. 클리어틴 10대들의 얼굴을 깨끗이 한다 이래서 히트를 쳤더라고요. 네. 여드름 치료제의 스타가 됐더라고 90%까지.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약이 혹시 내성은 없는가, 부작용은 없는가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피부과 선생님의 처방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여드름 아까 초반부에 우리 곽태훈 선생님께서 여러 종류를 설명을 하셨는데 예.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아주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 제조도 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장기간 쓰면은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씁니다. 그다음에 항생제는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기죠. 뭐 여드름균이 있어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했을 때는 뭐 약으로서 일시적으로 다 재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약의 부작용이나 내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이 지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드름이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서 먹는 약도 있는데 왜 피부과 약이 좀 독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먹는 약 좀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여드름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와 또 이제 이소트리티노인이라는 피지 조절제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이제 피지 조절제가 확실한데 좀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피부과 의사 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요즘도 환자 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제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피부과 약은 너무 독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부과 약이라고 독한 그건 아닙니다. 또 피부과 약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내과 약 따로 있고 피부과 약 따로 있고 정형외과 약 따로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경향을 봐서도 피부과 전문의가 그런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한테 억지로 약을 먹일 그런 의사는 없고 그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약을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그런 잘못된 상식, 부작용에 대한 상식만 갖고 정작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부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흉터, 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뭐 약이 독하다, 뭐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보다는 충분히 피부과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본인에게 지금 꼭 먹는 약이 필요하면 먹는 약을 드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근데 가만 보면 흉터가 심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여드름이 한꺼번에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물론 사춘기 때 여드름이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또 피지 분비량도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성인 여드름보다 심하게 곪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흉터가 많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춘기 학생들은 이게 판단력이 성인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성인 여드름보다는 사춘기 때 생기는 여드름이 흉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치료는 좀 어릴 때 해도 뭐 괜찮을까요? 네, 뭐 여드름 아니라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여드름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 치료 시기를 놓쳐서 흉터가 남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특히 이제 결혼이나 또 취업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사실 병원에 올 만큼 그렇게 한가지 하지 않다는 거를 또 자식 키우는 저도 잘 알지만 바빠요. 네, 또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기에 피부 관리가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부모님들이 명심하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자녀 얼굴을 한번 보시고 한번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피부미인 김수희 리포터가 준비했다고 하네요. 전해주시죠. 점점 피부미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수희입니다. 사실 얼굴에 작은 뾰루지 하나만 나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하물며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뒤덮었을 때 선뜻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드름 치료와 흉터 치료 이게 좀 달리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여드름을 조기에 치료해서 흉터가 안 남게 하는 치료가 가장 좋습니다. 초기 염증이 심할 때는 약물 치료나 아니면 스킨케어를 통해서 흉터가 안 생기도록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치료 시기가 놓쳐서 흉터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흉터에 알맞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법이 기존에 있던 방식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과거의 흉터 치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치료 후에 진물이나 염증, 부종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통증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술하는 프랙셔널 레이저들은 부종이나 염증, 진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시술 받으시고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치료하기가 한결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 효과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20대 여성분의 여드름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염증성 여드름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드름 후유증으로 생긴 붉은 색소 침착, 또 깊이 파인 흉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게 되면 먼저 약물 복용을 하셔서 염증성 여드름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흉터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프랙셔널 레이저를 사용해서 3 내지 5회 사진을 보시면 1회 치료한 후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이 5회 치료한 후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점차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염증도 가라앉고 붉은 홍반은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에 패인 흉터도 새살이 돋아나면서 정상 피부와 거의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드름 치료는 병원을 자주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병원에 오셔서 그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되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병원에 오는 시간은 5번 내지 6번으로 충분히 치료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법 알아봤고요. 이제는 여드름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운동을 하면 모공이 열려서 피지가 쫙쫙 나오고 그렇죠.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어떤 말입니까? 네, 뭐 운동을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예. 뭐든지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하게 할 것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하니까 피부 표면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의 크기가 커지고 그런 피지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여드름에 순기능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젖산이 생성되는데 이 젖산이 산 성분으로 모공 내의 벽을 자극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해서 적절하게 땀을 배출시키면 여드름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을 또 여드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운동하면서 피부 건강을 좀 지키려면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 특별히 있는 건 없고요. 네. 아까 우리 곽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적절한 운동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피부는 전신 건강을 반영합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하니까 청춘의 꽃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해서 활기찬 피부, 이렇게 뭐 끝 색깔만 이렇게 뽀얀 것이 아니고 피부 세포 자체가 활기차고 싱싱한 피부, 이것이 건강한 피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또 이래 보니까 피부 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는 게 아침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하려면 하는 것이 이 그건 얼굴 세포가 활성화되는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그 세포에 혈액도 원활히 공급되고 하니까 좋아진다. 그걸 하려면 아침 운동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찬물로 세안하는 게 모공을 좀 조여주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에 꼭 필요한 유수분까지 제거가 되면서 얼굴이 좀 건조해지고 모공이 넓어져서 피부에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은 좋지는 않습니다. 예. 세안을 할 때는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고 클렌징 후에 거품을 씻어내는 것보다는 남은 잔여물과 노폐물 등을 깨끗이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아주 부드럽게 세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미진한 물로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찬물로 한번 헹궈 주시면 모공을 이렇게 수축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음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까 뭐 초콜릿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기름진 음식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제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무슨 비만해지잖아요. 네. 네. 이게 비만 세포에서 안드로젠이라는 여드름을 악화시키거나 여드름을 생성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음식을 좀 정제되지 않는 자연식품을 좀 자주 먹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에스키모인들이 여드름이 없었다 그래요. 신선한 음식만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 음식을 먹고부터는 서양인들하고 똑같은 비율 수준의 여드름이 발생했다는 예.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자연식품을 자주 먹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유나 육류에 함유된 인슐린 성분은 이거는 여드름을 생성하거나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에 있는 불포화 지방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드름을 줄이거나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에스키모인들이 신선한 음식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여드름이 나지 않았더라. 아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예. 야채라든가 싱싱한 견과류, 자연 그대로 가공되지 예. 않는 음식 뭐 이런 걸 자주 섭취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요즘에 얼굴에 바르는 기초 화장품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사실은 요즘 뭐 너무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이 여드름을 커버하기 위해서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피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훨씬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계속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드름 치료 원칙 1번은 우리 피부과 교과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약이 아니라 얼굴과 거울, 손이 멀어져야 하는 게 치료 원칙의 1번입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절대 집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평소에 항상 피부를 청결히 하고 세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성인 여드름인 경우에는 술, 담배를 좀 멀리 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낮과 밤이 바뀌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에는 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를 때가 정말 가장 예쁘거든요. 예쁘죠. 네. 예, 과한 화장품 사용은 도움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네, 오늘 여드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드름은 어떻게 보면 병이고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닙니다. 여드름은 원초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지 분비가 많고 피부에 각질이 막혀서 모공이 막히고 배출이 되지 못해 생기는 게 여드름입니다. 피지를 조절해주는 약으로 피지선을 잡아주고 적절하게 바르는 약으로 피부를 관리해주면 여드름은 좋아지겠죠. 여드름 치료에 특별히 노하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창한 치료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수많은 민간요법으로 여드름을 절대 나을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광고에 현혹돼서 특별한 치료를 하실 필요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냥 여드름이 심하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병원에 가셔서 증상에 따른 약을 좀 복용하고 바르는 약도 처방을 받아서 피지선을 잡으면 되겠죠. 또 집에서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세안을 깨끗이 하고 항상 편안한 마음 자세로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면 누구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도 꿀 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피부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신 건강이 이 젊고 아름다운 피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좀 멀리 하시고 신선한 음식 좀 자주 드시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은 젊고 건강한 신선한 피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피부 미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드름 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유독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새학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피부도 더 깨끗해지고 또 여드름 고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날마다 챙기는 건강의 힘 호호 날마다 견과에서 차와 견과류 세트를 드립니다.